여러분 얘기 안 해도 눌러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위스키는 미국 버번 위스키 윌렛입니다. 윌렛 증류소는 미국 켄터키주 바즈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소량 생산을 하는 그야말로 윌렛 가문의 가족 증류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윌렛 증류소는 1936년 톰프슨 윌렛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립됐습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이 윌렛 가문의 술 역사는 더 오랜 시간 이어져 왔지만 공식적인 시작 연도는 193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에는 좋은 위스키들을 만들면서 상도 받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시간을 거쳤는데요. 하지만 그 기간이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1970년대 보드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위스키 판매량이 줄어들기도 했고 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위기들을 겪으면서 1981년 파산을 맞게 되는데요. 이 파산을 맞은 윌렛 증류소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톰프슨의 사위였던 컬스빈이었습니다. 이븐 컬스빈이 장인에게 증류소를 인수받고 회사 이름을 KBD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컬스빈은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내리게 되는데요. 바로 위스키 증류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KBD에서는 증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증류소에서 위스키 원액을 사와서 그 원액을 가지고 숙성과 병인만을 따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위스키를 증류하지 않고 다른 위스키 원액을 사서 병입해서 판매하는 위스키들이 스코틀랜드에도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는 이를 독립병입자라고 부른다면 미국에서는 NDP라고 부릅니다. 이후 1990년대에는 KBD의 역작이라고 할 수 있을 아주 인기 많은 위스키들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노아스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아스밀을 비롯한 이런 여러 위스키들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2008년도에는 자기 가문의 이름을 딴 윌렛 패밀리 에스테이트, 버번과 라이, 그리고 윌렛 포트 스틸을 연달아서 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NDP로 큰 성공을 이루었지만 이 버번 위스키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더 이상 이 원액들을 좀 공급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윌렛 증류소는 자신의 자체 증류를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KBD 윌렛 증류소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1월 윌렛 증류소는 다시 위스키 증류를 시작했습니다. 2012년 첫 증류를 시작했고 이후 2016년도에 이 4년 숙성인 윌렛 버번을 출시를 했는데 이것이 윌렛 파스틸에서 처음 생산된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자본으로 소량 생산을 하고 있는 이 윌렛 가문의 두 위스키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먼저 이 윌렛 라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은요, 윌렛 패밀리 에스테이트 라이거든요. 이 윌렛이 제가 좀 특별히 애정하는 아이이기도 한데요. 그 이유가 저의 첫 라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라이에 대한 첫 인상이 바로 이 윌렛에서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제가 아마 2018년도 정도에 구입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 지금 아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요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라이가 3년 숙성도 있고 4년 숙성도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이 윌렛은 4년 숙성한 거고요. 이 윌렛 라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CS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각 병마다 조금씩 도수는 다르긴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병의 지금 도수는 53.6도입니다. 2012년 1월에 이 윌렛 증류소가 다시 증류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이제 출시된 아마 윌렛이 2016년도 3월경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4년 숙성 이 윌렛 라이도 아마 그 윌렛 증류소가 다시 증류를 시작한 거의 첫 번째 원액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초반 정도의 원액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윌렛의 버번인데요. 윌렛 파스틸이라고 하는 윌렛의 버번 위스키입니다. 바틀 모양이 좀 굉장히 특이하지 않나요? 이게 예쁘죠? 정말 어디에 있어도 눈에 띌 만한 정말 특이한 병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윌렛 버번인데요. 이 윌렛 증류소의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크고 아름다운 이 포트 스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트 스틸을 축소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윌렛 파스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파스틸은 도수가 47도 94 프루프거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요 두 가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있는 게 윌렛 라이고요. 그리고 요게 바로 파스틸 버번입니다. 이 버번과 라이를 어떻게 좀 가장 쉽고 편하게 생각을 하면 되시냐면요. 이 각각의 위스키마다 매시비를 갖고 있잖아요. 매시빌에서 옥수수의 비율이 51%가 넘어가면 버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호밀의 비율이 51%를 넘어가면 라이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버번과 라이를 비교했을 때 제가 느끼는 이 라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씁쓸한 그 풀향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버번은 좀 상대적으로 바닐라와 카라멜의 느낌이 좀 강하다고 한다면 이 라이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시함? 이제 오랜만에 맡아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라이의 향을 갖고 있는데 우리 비가 내리고 난 뒤에 숲을 들어가면 그 풀향이 정말 가득히 나잖아요. 그런 풀내음이 가득하게 느껴지고 풀내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바닐라 카라멜의 향긋하고 부드러움이 이렇게 밑에 좀 잔잔하게 깔려 있으면서 그 위에 뭔가 라이만의 스파이시한 그 풀내음이 일단 위를 싹 덮었거든요. 와, 매콤하다. 저는 이 라이의 톡 써는 그 매콤함을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딱 입에 한 모금 베어 물자마자 바로 느껴지는 탁 쏘는 그 매콤함을 가장 먼저 느끼실 수가 있고, 향에서는 부드러우면서도 좀 상쾌한 정도의 느낌만 있었다면 마시니까 그 53도의 펀치감이 맛에서는 나네요. 이 버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흔히 알고 있는 바닐라와 카라멜의 그 달달하면서도 부들부들한 향이 나는데 다른 일반적인 버번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이 부드러운 느낌이 들거든요. 이 윌렛 버번을 드셨던 분들이 좀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번 같지 않은 버번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번 같지 않은 버번이다라는 표현이 이 윌렛 버번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소에 나 이 버번의 바닐라 달달함이 좀 강해서 좀 더 부드러운 버번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버번이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실 것 같고, 반대로 나는 정말 버번다운 버번 뭐 이런 것들이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향에서는 그냥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느낌만이 좀 강하게 있었다면 맛을 딱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맛은 아주 달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마시자마자 직관적으로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거는 우디함 있죠. 그 오크 맛이 굉장히 나더라고요. 네, 오늘은 윌렛 가문의 자랑, 윌렛 패밀리 에스테이트 그리고 윌렛 파스틸 이렇게 두 가지 위스키를 함께 마셔봤습니다. 제가 요즘 조회수에 비해서 좋아요 숫자가 너무 낮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함께 시간 즐거우셨다면 구독뿐만 아니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더 맛있는 위스키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